유니버시티 패스웨이 어렵습니다. IELTS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픽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C 노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 영상까지는 이제 레벨 테스트도 얘기를 했고 입국 심사 많은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만, 이제 저의 전공 분야죠, 유학을 하기 전에 유니버시티 패스웨이를 갈 것인지 혹은 IELTS를 해야 될 건지, 이게 참 사람 진짜 고민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유니버시티 패스웨이를 했다는 그 졸업장이 나오고요, 또 여기는 IELTS를 공부한 이 시험 성적표가 나옵니다. 시험 성적은 지웠어요. 좀 부끄러우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6가지 카테고리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기간이죠. 중요합니다. 패스웨이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IELTS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죠. 왜냐? 언제 살지 모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웨이는 4개월에서 6개월이지만 패스웨이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합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체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해주는데 그 시험의 점수가 통과가 되어야만 패스웨이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IELTS는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레벨에 맞는 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때 끝날 수 있겠구나, 요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수업 내용입니다. IELTS와 유니버시티 패스웨이 정말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데, IELTS 같은 경우는 영어의 전 분야를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기 때문에 자신의 영어 실력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스웨이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대학교를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또한 테드로 공부하면서 이 정말 리스닝을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프레젠테이션이죠. 대학교에서도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덜 떨고, 그리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 더 효과적인 스킬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난이도, 네 번째는 영어 실력 향상 면입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반대가 되는데요.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고 IELTS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IELTS 같은 경우는 영어 전반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서 모든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카데믹 단어들을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외우는 시간, 또한 뭐 발음들, 또 유형에 적응하는 것까지 꽤나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측면으로 이 수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수 획득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리딩과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도표 분석, 그리고 논란이 많은 주제들을 제가 하나 입장을 선택해서 설득하는 설득문인데, 이게 250자 정도 됩니다. 꽤 길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한 용어들과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꽤 길어요. 그리고 이거를 주제문을 찾고 트루펄스를 찾고, 이거는 빈칸도 넣어서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문제를 파악할 때 그 출제자 의도도 잘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스웨이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많은 퀴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어 시험인데 어떤 단어들을 품사, 그리고 뜻과 이 문장을 쓸 수 있는지까지 해서 저희는 측정을 했었고요.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미있고 또 잘 전달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Give question. I will not give the answer.
I will ignore it. Why? Because it is my bad personality.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롱 에세이가 제일 중요한데 800자 정도를 썼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해서 목차를 쓰고 목차를 토대로 본문을 쓰는데, 이 본문은 아카데믹 소스들, 예를 들면은 책이랑 신문 그리고 뉴스 이런 거를 토대로 어떻게 너가 아카데믹하게 이 출처들을 잘 쓰는지, 그리고 이 출처를 안 쓰면 표절로 인해서 어떤 큰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지까지 잘 배우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제일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회, opportunity인데 이게 무슨 기회냐면요, 어떤 대학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입니다. 패스웨이 같은 경우 어학원에서 제휴되어 있는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ELTS 같은 경우 캐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권 국가에서 이 IELTS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대학교에 이 학과를 갈 거야 라고 확신이 든 경우에만 패스웨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IELTS 같은 경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학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필히 IELTS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1번부터 6번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대학 갈 때 영어 성적만 중요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특정 학과에서는 수학 점수를 필요로 하고요, 과학 점수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신이 과연 적합한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뭐 유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확실하게 점수를 제출해서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확답을 yes를 받아야 그때서야 입학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괜찮으세요. 자,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수학과 과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 점수만 통과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잘 해서 본인의 플랜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교에는 웨이팅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공립학교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학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가까운 1월 혹은 9월 입학이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오케이, 나는 입학 조건을 3개월 후에 끝낼 거야. 이 3개월 후면은 제가 입학을 잘 이 시기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 학교의 매니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메일을 보내시면 끝나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어떻게 메일을 보냈는지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바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이하게 이런 학생들은 패스웨이를 하죠, 이런 학생들은 IELTS를 하죠 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였습니까? MC 눈이었습니다. 예! Oh,